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문화 속 법률 바로 영화 결백입니다. 배종욱, 신혜선, 허준호 배우 주연의 영화인데 2020년 6월에 개봉이 됐었죠. 배종욱 씨 치매 연기도 굉장히 뛰어났었고요. 또 비밀의 숲에서 검사 역을 맡았던 신혜선 씨가 변호사로 나오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무죄 입증 추적극인 이 영화, 저는 이제 저희 방송에서 한다고 해서 어제 또 급하게 찾아서 봤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두 분 혹시 보셨나요? 네, 이 영화는 그 변호사가 주인공이라서 네. 저도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예. 네, 주인공은 오랫동안 그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네. 어머니의 그 누명스러운 어머니의 결백을 위해서 사건에 뛰어들게 됩니다. 비밀의 숲에서 이 검사 역할을 맡았던 신혜선 씨가 마지막에 당시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었는데 요 영화에서는 마치 이제 그 한을 풀기라도 하듯이 네. 능력 있는 변호사로 출연을 해서 그러니까요. 모든 분을 푸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네. 다만 이제 마치 이제 그 법정 영화인데도 좀 불구하고 몇 가지는 이제 실제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네, 변호사시니까요. 변호사 네. 그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얘기는 또 해보도록 하고요. 송득관 변호사님은 보셨을까요? 네, 저도 봤는데요. 네. 재밌는 법정물이라고 해서 좀 재밌게 흥미롭게 봤는데 극 중에서 신혜선 씨가 뭐 유명 로펌 에이스로 나오는데 네. 대표님한테 뭐 일 좀 가려받으세요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직원도 막 하고. 네. 실제에선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스토리상으로 보면 엄마는 치매고 동생은 지체장애고 뭐 그런 상황에서 살인자로 몰려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네. 어릴 때 가출했던 딸이 변호사가 돼서 돌아와서 엄마의 결백을 주장하는 맞아요. 스토리입니다. 예. 엔딩 부분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감정선을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마지막은 심파극에 조금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영화 결백은요, 이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영화 시장이 좀 위축됐던 6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평 속에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대만에도 개봉이 확정됐다고 하네요. 2020년 영화계를 웃게 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009년에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분 기억하실 텐데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라고 하니까 영화 개봉과 함께 아무래도 그 사건이 좀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저도 어려운 푸시 지금 제목만 좀 기억이 나거든요. 이름만. 근데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님. 네. 2009년 그 마을 개울가에서 네. 네 명이 그 청산가리 같은 막걸리를 마신 뒤 최모 씨와 정모 씨 두 명은 숨을 거두게 되고 네. 두 명은 가까스로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네. 경찰이 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고 검찰로 넘어가게 됐고요. 네. 단순히 원한에 의한 사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 최모 씨, 그 사망한 최모 씨의 남편 백 씨와 딸인 백양이 부적절한 그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모 씨에게 들키게 됐고 예. 이로 인해서 그 백양이 아버지와 공모를 해서 어머니인 최모 씨를 이제 살해한 사건으로 탄로가 나서 굉장히 충격을 줬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존속 살해를 하려 했던 것으로 모자라서 부녀가 15년간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이 많은 충격을 줬었죠. 그 친아버지, 친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사건 경위는 그 백 씨가 이제 막걸리 3병을 구입한 뒤에 네. 청산거리와 함께 막걸리를 땅에게 주었고 딸은 이틀 후에 막걸리 한 병에다가 청산가리를 집어 넣어서 사람들에게 마실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청산가리를 구입한 경로는 그 17년 전 그 해충 박멸을 위해 지인에게 얻은 것을 당시에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건 당일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일부러 집 마당에 내놓았고 평소 술을 즐겨 마시던 아내 최 씨가 이 막걸리를 들고 희망근로 현장으로 가져가서 동료 3명과 함께 나눠 마시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막걸리를 내다 놨는데 막걸리 들고 간 거는 이제 최 씨인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네. 그러면 최 씨를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 씨 측근이 부녀를 좀 주목하게 된 건가요? 어떻게 네. 범인을 찾았을까요? 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막걸리 병에는 예. 아내 최 씨의 지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사건 네. 조사가 한창 중일 때 뜬금없이 딸 백양이 이웃 주민 50살 배모 씨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당해왔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뜬금없이요? 예. 수사 결과 이는 허위로 밝혀지면서 백양을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주목하게 된 거였습니다. 결국 수사 중에 아버지와 함께 공모해 어머니를 죽인 것이라고 자백하기도 했고요. 더욱 충격적인 고백은 백양이 아버지의 아이를
출산했고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네. 예. 검찰 발표에 따르면 백양은 일반 아이들보다 다소 지능이 떨어진 상태였으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네. 결국 아버지의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측 유족에서는 지능이 낮은 아이가 범행을 공모했을 리가 없다. 네. 막걸리 청산가리를 타는 추정 시간에 백양은 폰뱅킹을 9차례나 했는데 동시에 청산가리를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했고 네. 17년 전에 구입한 청산가리를 범죄에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네. 수년간 공기에 노출되면 독성이 거의 사라진다는 점을 근거로 변론까지 했지만 백양의 증언만으로 각각 딸 징역 20년, 백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렇게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그 사건이 또 다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참 충격적이네요. 다시 들어도. 영화는 이 사건에서 모티브만 좀 따오고요. 그 안에 스토리는 새롭게 각색을 좀 했습니다. 남편의 아내 살해가 이제 아내의 남편 살해로 바뀐 거고 또 존속 살해 사건을 넘어서 그 뭐 지역 시장이라든지 뭐 주변인까지 비리들까지 다 파헤치면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자, 앞서 두 분이 다 이게 변호사가 나오는 영화라서 재밌게 보셨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던 뭐 오개티 이런 걸 이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은 변호사님은 뭐 영화 속의 오개티 먼저 하나를 꼽자면 어떤 걸 얘기하실까요? 네, 처음에 그 법정 장면을 한번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법정 장면이요? 네, 네. 그 극 중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그 변호사인 이제 신혜선 씨는 그 뉴스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그 배종옥이 네. 그 살해 용의자로 이제 긴급 체포됐다는 것을 알고 네. 불이 났게 이제 고향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첫 번째 그 장면에서 신혜선 씨가 엄마의 그 첫 재판을 맡아서 네. 딸이 이제 엄마의 변호인으로 네. 좀 관전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화 중에 지금 그 엄마에게 네. 부르는 호칭이 이제 피의자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또 법정에서도 재판장도 피의자라는 용어로 사용을 했고 우리가 이제 피고인과 피의자라는 용어가 조금 다르거든요. 아. 네네네. 그 점을 이제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고인과 피의자. 네. 네, 다릅니다. 네. 요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소라는 또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공소부터 그러면 이해를 네. 좀 해볼까요? 네, 공소라는 것은 이제 검사가 수사를 이제 다 마쳐서 그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사건들을 재판에 넘겨서 법원에다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따라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람은 이제 보통 피의자라고 부르고 공소가 제기돼서 이제 재판이 시작될 사람을 이제 피고인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네. 그 당시는 재판이 아직 시작이 안 된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 재판을 하는데 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사실 요건 아직 기소가 되기 전이거든요. 아. 기소가 되기 전에 이런 재판이 있었다라는 것은 요 재판은 영장 실질 심사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영장 실질 심사는 우리 다른 말로 우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재판장이 요거에 대해서 합당한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네. 즉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를 받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서 직접 신문을 해보고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제도인데요. 영화 첫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앉아 웅성웅성한 장면으로 네네.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장 실질심사는 가족들이나 허가받지 않은 사람 외에는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따라서- 사람이 많았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영화에서는. 영장 심질 심사라면 네. 그 뒤에 방청객이 없어야지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요것이 이제 제가 본 첫 장면에서의 오게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김배은 변호사님이 하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송도분 변호사님도 하나 네. 오게티 잡아내신 게 예. 있으실까요? 이 영화에선 영화적 장치가 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영화 속에서 치매인 배종욱이 자신의 아들만큼은 구하기 위해서 재판장에서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서 자신이 모두를 죽였다고 자신의 죄를 그렇죠. 시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에서는 치매인 엄마 배종옥을 달래면서 증언만으로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읊조리면서 긴장감을 맞아요. 조성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헌법 12조 7항과 그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치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데는 유일한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자백 보강 법칙을 언뜻 이제 설명한 장면으로 보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것보다 오히려 저 보였던 거는 그 극 중에서 악역을 맡은 시장 허준호 측근으로 나온 부장검사가 네.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신혜선 동생이 지능이 남들보다 떨어지는 아이로 사진 찍기 좋아하는 캐릭터로 맞아요, 나옵니다. 맞아요. 예. 네. 이에 막걸리를 먹고 사망한 지인 장례식장에서 신혜선 동생에게 부장검사가 접근해서 동생 핸드폰에서 사진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까지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동의도 요- 안 구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수사기관인 부장검사가 이 취득한 증거로 재판을 한다는 건 형사소송법 308조 2에서 정해져 있는 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즉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의해서 해당 사진은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저래도 되나라는 생각을 예. 했었는데 두 분은 뭐 이렇게 아무래도 변호사시다 보니까 이런 영화를 보면 굉장히 그 오게티 발견하는 재미가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 굉장히 나름 복잡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살인 사건에서 시작이 됐다가 갑자기 시장의 비리 폭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비리를 옛날부터 저지르기 시작하잖아요. 자, 시장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타인의 재산을 갈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지인들과 공모를 해서 살인을 공모를 하고 그쵸. 또 시체를 호숫가에 유기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는 이제 살인의 예비 및 음모죄에 해당을 하는데요. 원래 어떤 범죄를 예비하거나 이제 음모를 한 때에는 그것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떤 죄를 우리 한번 해보자. 네. 이런 것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도 약간 조금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네. 네. 다만 그 죄가 굉장히 무거운 죄일 때는 법에 몇 가지 예외를 두어서 어떠한 죄는 예비 음모를 처벌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살인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보통 그 살인죄, 존속살인죄 그리고 위력에 의한 살인죄에는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침해되는 어떤 법익이 굉장히 중대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그 사전 준비 단계나 혹은 다른 사람과 음모를 한 단계도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따라서 그 영화 속의 허준호는 사전 준비 행위 및 2인 이상이 음모를 아는 행위를 범했기 때문에 네. 살인의 예비 음모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영화 속에서 허준호 씨 역할이었죠. 네. 이 시장의 비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또 배종옥 씨의 죽은 남편에게 금광 사업을 속이고 이 시장이 모든 돈을 또 갈취하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요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요 내용은 뭐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 고의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금광이 있다고 속여서 편취한 거니까 네.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기죄. 예. 예.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개정 전 형사소송법상으로는 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가 되면 더 이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요. 그중에서 보면 사건이 벌어진 지 아마도 20년을 훌쩍 지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그렇군요. 안타깝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예. 그거 이외에 다른 비리들이 뭐 추가적으로 밝혀져서 맞아요. 예. 그걸로 인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영화 결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 주 이 결백은 법정 영화라서 법률적인 상식들을 살펴볼 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 프로를 진행을 하면서 이게 스포일러가 되지 않을까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전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린 내용 말고도 굉장히 큰 비밀이 또 숨어 있으니까 오늘 내용 보신 후에 영화를 또 찾아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결백 법률 재미있게 해석을 해봤고요. 또 법률로 재미있게 풀어보고 싶은 영화나 문학 작품 등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